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발달센터 쿰에서 놀이치료를 하고 있는 김흥철. 저는 이선영입니다. 네, 오늘은 거절 불안과 사회적 민감성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우리 아이는 친구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요. 싫다고 말하면 친구가 떠날까봐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순한데 속으로는 늘 긴장되어 있고 관계 안에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아이들 중에는 타인의 표정, 말투, 분위기 같은 감정 신호를 아주 빠르게 캐치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 능력 자체는 공감력의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조금만 힘들어 보여도 바로 도와주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면 관계 안에서 배려 같은 따뜻한 행동도 잘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감성이 나를 위한 방향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방향으로만 작동할 때 아이들은 쉽게 불안과 눈치 보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거절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친구의 자금, 표정 변화나 목소리 톤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말수가 줄어들면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면 나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타인의 감정을 너무 빨리, 너무 깊게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천적으로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기질이 높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 사회적 민감성의 기질이 높은 장점으로는 공감력이 뛰어나고 배려심이 높으며 관계의 분위기를 빨리 읽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민감성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남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다 보면 자기 감정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게 되고 상대가 실망하거나 서운해할까봐 싫다는 말을 못하게 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늘 양보해야 하는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진심으로 좋아서 하는 양보가 아니라 거절될까봐 하는 양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거절 불안의 핵심 심리 구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에게 거절 불안이 나타나면 머릿속에서 인지적 왜곡이 쉽게 생깁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조용하고 말을 안 하면 내가 뭔가 실수했나? 혹은 엄마의 표정이 좀 굳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상황을 해석하면서 상대의 감정 변화를 자신의 탓으로 연결하는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왜곡이 반복되면 아이는 점점 타인의 감정에 맞춰 살아가는 아이가 됩니다. 밖에서는 아주 배려 있는 아이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긴장하고 피로감을 느끼는 눈치 보는 아이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관계를 잘 유지하는 아이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나는 늘 지는 쪽이야. 내가 싫다고 하면 친구가 떠날 거야. 이렇게 내가 없는 관계를 지속하게 되면서 자존감도 같이 떨어지게 되고 관계적 우울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즉, 친구는 많아 보이는데 외롭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적 민감성이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이건 정말 귀한 기질적 자원입니다. 단지 그 민감성이 타인의 감정만 지나치게 우선되는 방식으로 쓰일 때 눈치 보기, 거절 불안, 지나친 양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회적 민감성과 자기 감정 표현이 적절하게 함께 사용될 때 이 기질은 공감력으로 발휘가 되고
반대로 사회적 민감성과 자기 감정 억압이 함께 사용될 때는 눈치 보기와 불안으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러한 사회적 민감성과 자기 감정의 표현의 균형을 연습하고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은 가정에서도 자기 주장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이 대신 선택을 해주시거나 이건 네가 힘들 거야 라고 하며 조심조심 대신 결정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의도는 자녀를 보호하려는 의도이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받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아이의 생각을 묻고 들어주고 반영하는 것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오늘은 어떤 게 더 좋아? 아니면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어때? 아니면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건 뭐야? 이렇게 묻는 대화가 반복되면 아이는 내 마음도 존재할 수 있구나 라는 심리적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이게 거절 불안을 완화하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놀이치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거절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치료실에서도 좋아하는 놀이를 골라볼래? 라고 물을 때 아무거나 좋아요 혹은 선생님이 결정해 주세요 라고 하며 놀이에서도 늘 상대방에게 맞추는 모습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치료자는 이러한 아동의 반응을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놀이 속에서 자기 선택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번에는 네가 먼저 정해볼래? 아니면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괜찮아. 지금 뭐가 하고 싶어? 이렇게 선택권을 주고 아이가 주저하다가 스스로 결정했을 때 네가 정했구나. 그게 네 생각이구나. 이렇게 반영을 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내가 거절해도 관계가 유지되네. 이런 안전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아이의 내면에서 관계 속 자기 존재감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싫다고 말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나를 표현해도 괜찮구나 라는 경험을 쌓는 것이고요. 아이는 이러한 경험을 현실 속에서도 점차 타인과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공격성인데요. 여기서 공격성이란 남을 다치게 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싫어요. 지금은 하기 싫어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이라는 거죠. 네, 이 힘이 자라면 아이는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무시당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기 감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즉, 너도 있고 나도 있는 관계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심리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은 너도 소중하지만 나도 소중해 라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자존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거절 불안을 극복한다는 건 공격적이 되는 것도 타인을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나를 지키면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법. 이게 진짜 성장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절 불안이 높은 아이는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큰 아이이다.
그렇기에 관계를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은 따뜻하고 섬세하지만 자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동발달센터 쿰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나를 표현할 용기와 타인을 배려할 여유를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회적 민감성은 약점이 아니라 재능입니다. 그 민감성이 불안이 아니라 공감의 힘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과 센터의 치료가 함께 방향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죠. 관계를 위해 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며 관계를 이어가는 법. 그것이 진짜 건강한 사회적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과 관련해 문의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이치료사 김응철 이선영이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